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지목한 거대한 부의 이동 경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코인 투자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거대한 전통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블록체인 위로 올라타는 역사상 유례없는 진짜 돈 잔치가 시작되려 하고 있는데요. 금융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결제 시스템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가상자산 시장이 단순히 개인들의 투기장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2026년까지의 시장은 거대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자산의 폭발적인 부상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거대한 자금 이동의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가 될 이슈가 바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당장 4월 내에 핵심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연내에는 반드시 입법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규제의 불확실성이 마침내 해소된다는 건데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할권 문제, 즉 이것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팽팽하게 맞섰던 부분은 이미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이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남은 건 코인베이스 같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통금융권 사이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이 역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가장 굵직한 논란거리들이 이미 다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국방수권법에 이 법안을 태워서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중요한 건 가로막고 있던 핵심 장애물들이 일찌감치 치워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당장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까요? 자금의 유입은 크게 두 번의 거대한 파동으로 나뉘어 들어올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헤지펀드나 뮤추얼 펀드 같은 단기 수급 자금들의 폭발적인 진입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미 현물 상장지수 펀드라는 합법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죠. 따라서 법안 통과 소식이 명확해지거나 합의가 발표되는 즉시 규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에 베팅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단기 자금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메가톤급 지각 변동은 두 번째 파동에서 시작되는데요. 아주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거대 자금들, 특히 바젤위원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전통 금융기관들의 자금은 세부적인 입법 사항이 완벽하게 정해지고 명확하게 합법화가 완료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구조적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야말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진짜 대상승장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 자금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들어오느냐? 여기서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인데요. 앞서 언급한 블랙록의 수장이 강조하듯 앞으로의 금융은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모든 전통 금융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되어 거래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결제와 자금 이동이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제와 토큰화를 완벽하게 처리해줄 인프라, 즉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자산이지만 이런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돌리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는데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금융을 온전히 담아낼 필수 불가결한 핵심 인프라의 절대 강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산을 토큰화하는 이 모든 혁신의 원천적인 인프라를 처음 만들고 시작한 것이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현재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더리움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의 55% 이상을 그리고 디파이 시장 점유율의 52% 이상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발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들의 압도적인 장악력,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까지 고려하면 다른 어떤 네트워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다가올 기관들의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대의 모든 수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좋으면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오를 때 왜 그렇게 지지부진했냐? 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거대한 강변북로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더리움 재단은 지난 2년 동안 대규모 기술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서울의 모든 교통량을 강변북로 하나로만 감당할 수 없으니 주변 지류도로와 고가도로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확장성 메인넷, 즉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나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2 네트워크들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 본연의 수수료 수익을 대폭 낮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확장성을 갖춘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 생태계가 전부 강변북로가 아닌 주변 지류도로에서만 쌩쌩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더리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구조 아니냐라며 지난 2년간 엄청난 실망감을 안고 있었던 거죠.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만 하고 소통 없이 코인을 매도한다는 오해까지 겹치면서요. 하지만 최근 한 달 전 이더리움 재단이 공식적으로 엄청난 구조적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시켜주지 않겠다. 앞으로는 레이어2 네트워크들이 이더리움을 더 많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태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천명한 건데요. 이더리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남 좋은 일 프레임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안 좋은 악재와 실망 매물은 이미 지난 2년간의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는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를 이더리움이 직접 흡수하는 폭발적인 가치 재평가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날아가면 예전처럼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폭등하는 화려한 알트 시즌이 올까요? 이 부분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우리가 겪어왔던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면 이름도 모르는 코인들까지 무지성으로 수십 배씩 폭등하던 그런 묻지마 알트 시즌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생태계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벤처 캐피탈들의 구조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처럼 신규 코인에 뭉칫돈을 투자하고 그 자금으로 화려한 마케팅을 해서 상장시키고 유동성을 확보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공식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거대 기관들은 실질적인 기관의 사용성을 따집니다. 이게 결제에 쓰이는지 스테이블 코인인지 명확한 구체적인 역할과 펀더멘탈이 없는 허상의 알트코인들은 앞으로 모멘텀을 받기는커녕 철저하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옥석 가리기에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알트코인들이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아 막대한 부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거대한 금융 인프라가 깔렸을 때 필수적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코인들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온체인상에서 뚜렷하고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는 코인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 무수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소들의 시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나로 모아주는 오라클 중개 솔루션 분야에서는 체인링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기관들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진입할 때 필수적인 거래소나 대출 관련 유동성을 제공하는 섹터에서는 유니스왑이나 아베, 몰포 같은 생태계의 대장급 코인들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처럼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마스킹이 필수적인 금융 결제 영역에서 제로지식 증명이나 프라이버시 기술을 제공하는 명확한 역할이 있는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투자금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가장 완벽할까요? 이걸 하나의 거대한 놀이공원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놀이공원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는데 탈 수 있는 기구가 달랑 3개뿐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겁니다. 고속 열차도 있고 아이들용 기구도 있고 귀신의 집도 고루고루 있어야 하듯 크립토 투자도 자체적인 규모와 트랙 레코드를 갖춘 대규모 생태계 위주로 포트폴리오 롤을 짜야 하는데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축 자산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중을 박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은 앞서 설명해드렸듯 전 세계 기관들의 금융 인프라와 디파이를 책임지는 핵심 베이스 캠프로서 주력으로 편입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솔라나는 이더리움이 거대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할 때 그 속도와 효율성 측면을 무기로 개인 소비와 결제 네트워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특화된 무기로서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은 전통 금융기관들의 지급 결제를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채택까지 확고한 브릿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각자의 명확한 역할이 있는 초대형 인프라, 생태계 자산들을 중심축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이 거대한 돈 잔치에 탑승하기 위한 우리의 궁극적인 투자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핵심 기축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단기적인 이벤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수량을 늘려가는 장기 적립식 형태가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반면 여전히 증명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무작정 꾸준히 넣기보다는 이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명확한 데이터나 사례, 즉 확실한 이벤트가 증명되는 시점마다 전략적으로 분산 진입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극대화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